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가운데서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주시장은 여전히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대 하락을 하면서 230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0.9%대 하락을 하면서 72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자체 상당히 좀 우울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이 독립기념일에 따른 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뭔가 좀 모멘텀이 부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급락을 할 이유도 없겠지만 또 급등을 할 이유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0.2%대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이제 ISM 6월 PMI 지수 같은 경우가 53을 기록하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의 발표했던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2.7%로 집계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시장은 미국 시장 상승 영향으로 강세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좀 매매 동향이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1000억 원대 좀 순매도를 보이면서 6월 28일까지는 괜찮았는데요. 6월 29일부터는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공격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보면요, 일본 시장은 상당히 좋았어요. 0.8%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대만 시장이 0.8%대 약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과 좀 대만 시장이 유독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대만 시장 대비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는 아랫구리를 많이 달았어요. 장중에는 저점은 1.2%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한 1% 정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우려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과 대만 증시에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요, 지금부터는 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에는 여기서 정말 하락을 해봤자 2200포인트고요. 상승을 한다면은 2400포인트. 그래서 박스권 안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래도 아랫구리를 좀 많이 달았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환율을 계속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요, 1300원을 그래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도 시장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증시 하락에 대해서 지금 대책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분명. 지금 반대 매매 같은 거를 하루씩 유예시켜주고 이런 부분들. 이게 만약에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은 좋을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하루 있다가는 어차피 또 반대 매매가 청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발표되었던 이런 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웠던 게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반등을 해줬어요. 1%대 상승을 하면서 57,100원대 움직임을 기록을 해줬고,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1%대, 1.8%대 강세를 보이면서 89,100원대까지
반등을 해줬습니다. 정말 SK 하이닉스의 8만원대 그리고 삼성전자의 5만원대는 기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져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글로벌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악화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가격 메리트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긍정적인 이슈들만 나오면요. 반등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5,000원대 정도까지는 그렇게 뭐 큰 매물벽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0만원이라는 가격대는요. 언제든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에서 정말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뭐 관심 있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바꾸잖아요. 중국의 스마트폰 마찬가지고요. 애플의 아이폰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계속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은 매수를 하면은 또 상당히 좋아질 때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에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오히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이 SM이었어요. SM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6월 27일부터 월요일에 상승하고 화수목금 하락을 했는데 오늘 또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M이라던가 뭐 JYP 엔터 이런 엔터주들에 대해서는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지금 가격대는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지지라인이 좀 견고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아이돌 역사를 써온 그런 회사예요. 뭐 H.O.T.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SES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적으로 뭐 소녀시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돌에 대해서는 가장 잘 키우는 기업 중에 하나가 SM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콘서트 시즌이에요. 지금 뭐 오프라인 이제 콘서트에서 소리를 지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런 시즌에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 상당히 좀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충분히 뭐 전고점 라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JYP 엔터도 마찬가지죠. 지금 47,500원대 라인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다시 한번 뭐 최소한 6만원대 정도까지 한 20% 정도는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요 꾸준하게 지금 자리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유주 SOE를 한번 또 살펴보고 싶습니다. SOE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요 또다시 121선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살짝 뭐 억지스러운 얘기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JP모건 쪽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38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했어요. 사실 뭐 그 정도까지 치솟는 거는 원치는 않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유가는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뉘앙스로만 생각을 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121선까지 온 SOE 같은 기업들은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서 원유 생산량을 감산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얘기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E 같은 경우 다시 121선까지 왔던 이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지금 뭐 여전히 바라봐야 될 종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